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Study Holy English 수능 특강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셨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강은 수능 영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적 찾기 Lecture 1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능 특강이 발매된 지 한 4일 됐거든요. 제가 이 책을 받은 지는 한 이틀, 3일 정도가 됐어요.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풀었냐면 빈칸 앞까지 풀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절대평가라고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지금 수능 특강 난이도가 낮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수능 특강 난이도가 거의 수능 난이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능의 난이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난이도보다 2017 난이도가 약간 이제 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6학년도가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2017학년도가 약간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2018학년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능 영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보죠. 여러분 전국연합 쳐서 아시죠? 예, 혹시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영어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면 좀 곤란하죠. 네, 영어 총 8페이지입니다. 국어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 수학 몇 페이지든요? 12페이지입니다.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가 몇 페이지는 알아야 시간 매분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영어 총 시간 몇 분 줍니까? 예, 70분 줍니다. 네, 시간 몇 분인지도 모르고 풉니까? 그렇진 않죠. 네, 국어 몇 분 주덥니까? 네, 80분 줍니다. 수학 몇 분 주덥니까? 100분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5문제에 70분이에요. 한 문제당 2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문제당 2분은 없는 거예요. 뜨셨죠? 한 문제당 70초 안에는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듣기 몇 문제답니까? 17문제입니다. 독해는 28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란 소리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지금 수능시험 페이지 구성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죠. 지금부터 2017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고 막 나오죠. 맞죠? 지시사항들 막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뭐 해요? 자, 제가 좀 독특한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때 18번을 풀고 있는 친구들, 뭐 이때 장문을 풀고 있는 친구들 정말 다양하던데요. 하지 마세요.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할 때는요, 듣기에 정신을 포커스해 두세요. 여러분, 그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뭘 하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1번, 2번 선택지 영어지 않던가요? 그 영어 선택지 한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바꾸고 있어야 돼요. 선택지 보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의 소재들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죠. 여러분 18번 풀면 안 돼요. 듣기 푸는 동안은. 아시겠죠? 독해 손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첫 시간부터 잔소리가 좀 많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17번 끝나면 이제 듣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18번부터는 문제지기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모두 다 18번을 쳐다보고 문제를 풀고 있겠죠. 네, 그러면 18번 뭐던가요? 오늘의 유형 목적입니다. 19번 네, 심경 분위기 문제고요. 20번 주장 문제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작년 수능은 이게 안 나왔어요. 작년 수능은 주장이 빠지고요. 뭐가 들어갔냐면 제목 문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또 3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그러면 21번부터 24번까지가 있고요. 21번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22번 주제, 23번 제목, 24번 뭐 그래프 도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열이 됐죠. 네, 근데 작년 수능은 주장 대신에 제목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겠죠? 네. 여러분 주장과 요지는 주로 한글 선택지고요. 주제와 제목은 영어 선택지예요. 여러분 한글 선택지가 쉬워요? 영어 선택지가 쉬워요? 네,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한글 선택지가 당연히 쉽죠. 영어 선택지 문제
안 그래도 영어 선택지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글까지 어렵죠. 여러분들 여기서 화나는 요인 아니에요? 맞죠? 수능이 원래 그래요. 쉬운 문제는요, 정말 쉽게 내줘요.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됩니다. 이게 영어예요. 아시겠죠? 수능 영어 어떻다고요? 쉬운 거는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그 다음에 그래프 도표. 아우, 쉽죠? 그래프 도표. 그 다음에 이제 4쪽. 이제 출제자가 우리한테 점수 좀 드세요. 뭐 이런 문제들 있죠. 맞습니까? 일치, 불일치, 뭐 이런 거. 실용문 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부터 좀 이제 긴장을 해야죠. 네, 28번 뭐 있습니까? 어법 있습니다. 그 다음 5쪽. 오 마이 갓, 막 넘어가네. 자, 5쪽. 5쪽 뭐 있던가요? 네, 29번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는 주로 박스에서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지시사 추론. 쉽죠? 지시사 추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지시사 추론 할만합니다. 근데 31번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대망의 빈칸 추론이 땅땅땅땅 네 문제가 배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 추론부터 학생들 뭐가 나가기 시작해요? 넋이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빈칸 추론에서 넋이 한번 나가주고 나서 35번 뭐 나옵니까? 순서 나옵니다. 순서는 뭐 이제 인강을 많이 들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순서는 또 할만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거,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하고 뭐 해석 열심히 해서 찾아냅니다. 제거 문제 그렇게 오답률 높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 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7페이지 뭐 있던가요? 문장 삽입 이런 거 있지 않던가요? 네, 문장 삽입 이런 거 있는 순간 여러분들 멘탈이 나가서 틀리기 시작합니다. 예, 문장 삽입도 해석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짝짝짝짝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번 뭐 나옵니까? 요약문 나옵니다. 자, 이제 털릴 영혼도 없어요. 이제 40번부터는 어떻게 풀기 시작해요? 정신을 반쯤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삽입쯤 되면 이제 시간이 한 15분 남기 시작해요. 10분 남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쪼들리기 시작하죠, 시간에. 자, 그랬는데 막 장문도 못 갔는데 5분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 10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문 독해 파파파파 푼다고. 너 이제 봤더니 42번이 또 빈칸이 있었죠? 네, 정말 짜증납니다. 빈칸 짧아도 짜증나는데 길어 심지어. 이러면서 이제 43번, 44번, 45번 찍고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수능 시나리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현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 전략, 전술을 짜야죠. 요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마련을 해 보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짜면서 연습하는 것을 수능 특강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되셨죠? 네. 시간 70분이고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인데요. 듣기 문제의 길이가 20에서 23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8번부터 45번까지의 독해 문제를 43분에서 46분 이내로 풀어야 되고요. 즉 45분 정도의 시간 내에 풀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마킹 확인하는데 한 3분 정도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듣기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 독해예요. 독해를 45분 이내에 푸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습 바라지 않았어요? 맞죠? 자, 1강인데 무슨 예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오늘의 유형 목적 찾기인데요. 자, 이제 항상 18번에 짱 박혀 있는 유형이고요. 2점짜리로 맨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제자가 출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출제자가 이제 수능을 통해서 영어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뭐가 있냐면 이해력, 추론력, 논리력, 통합사고력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통합사고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 통합사고력을 측정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해력, 추론력, 논리력. 영어다 보니까 해석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의도로 풀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해석도 어렵지 않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목적 찾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시간 단축입니다. 아시겠죠? 목적 찾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시간 단축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최대 30초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쉽다고 해도 고1을 위한 수능 특강인지라 좀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을 푸는 데는 최대 50초를 넘기시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50초 넘기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는 10초, 20초 만에 목적을 찍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만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solving strategy 라고 해서 해결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텝 1, 2, 3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30초 안에 답 못 찾아요. 여러분 그 11페이지 있는 그 수능특강 solving strategy 있죠? 그거 그대로 찾아갔다가는 여러분들 절대 30초 안에 답 못 찾는다고요. 그러면 저랑 함께 보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ecture 2의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나오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lecture 1부터 lecture 4까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통합적인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통적인 풀이 방법이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얘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이해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해결 전략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해결 전략을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글부터 봐요? 선택지부터 봐요? 글부터 보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18번 딱 했을 때 글부터 보이지 않던가요? 네, 글부터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글부터 보이시면 안 되고요. 선택지부터 봐야죠. 네, 그래서 선택지를 보는데 왜 선택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판 처음 보던 글인데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시간 간다니까요. 여러분 한글 선택지가 있어요. 맞죠? 영어 선택지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내용이 글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선택지 내용이 훨씬 쉬울걸?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를 읽어나가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이 글이 어떤 진행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이제 구조로 갈 건지. 그러면 대수능 문제 갖고 한번 볼게요. 대수능 문제. 자, 여러분 2017학년도 대수능 18번 문제 10쪽에 있는 거 그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보세요. 한국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유의사항, 한국어 글쓰기 강좌의 변경된 등록 절차, 한국어 글쓰기 지도를 받을 외국인 학생 모집,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 센터 건립, 한국어 글쓰기 지도 강사의 자격 요건. 자, 그러면 여러분 딱 이 글에서 등장해야 될 단어는 뭐예요? 한국어 글쓰기예요. 맞나요? 한국어 글쓰기라는 표현은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표현 등장해야 돼요? 외국인이라는 표현 등장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글의 내용은 한국어 글쓰기 강좌가 뭔가 오픈이 되거나 오픈될 것을 건의하거나.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야? 외국인들을 위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글의 진행 방향을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라는 거예요? 선택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아시겠죠? 선택지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글 전체를 스캔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스캔이란 얘기는 하나하나 해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절대 그러시면 답 못 찾아요. 글 전체를 보고 이거 왠지 중요한 문장 같아. 요거는 왠지 중요하지 않은 문장 같아가 나뉘어져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하는 거예요? 걸러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문장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문장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라고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능 문제들을 봤죠. 맞죠? 그러면 그 수능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5개의 구조 안에서
유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좀 공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주제나 주장을 앞에 제시해 놓고 뒤에 뭔가 예시를 나타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옛날 말로 예증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그 표현을 쓰시는 강사분을 잘 못 봤어요. 어쨌든 주제나 주장이 앞에 있고 그 뒤로 for example, for instance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증 구조를 한다고요. 저는 예증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로 증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앞 문장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뒷 문장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주는 문장이 중요해요? 예를 들기 전 문장이 중요해요? 예를 들기 전 문장이 중요한 거죠. 맞죠? 이게 예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문장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걸 읽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inner study. 어떤 연구에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연구에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이제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글의 구조 파악할 때 제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고 이걸 얘기하는데요. 연결사가 주로 이제 판단 기준이 돼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주로 이제 연결사, 이런 것, 접속사,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접속사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수능은 연결사를 잘 주지 않습니다. 접속사를 잘 주지 않아요. 왜? 힌트를 주기 싫으니까요. 그러면 접속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방법은 이제 연습하면서 하나씩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거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구에서 309명의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명의 조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309명의 연구자들한테 어떠고 저쩌고를 시켰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자, 어떤 연구를 보여줬다는 얘기는요. 그에 따른 결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연구에 맞는 결론을 찾아오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예증구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면 그 예를 들어주는 건 안 중요하니까 그 뒤에 결론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무엇을 위한 연구였는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증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first, second, third 뭐 이런 거 있어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나열을 해주거든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나열해 주는 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지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이유는 둘째, 그 이유는 셋째,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죠. 그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유형 2번 갈게요. 통념이나 오해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그래서 뭔가 이제 반대로 뭔가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but, however, although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자, 앞에 뭔가 A가 있어요. 됐죠? 앞에 A가 있고 but, B 이렇게 있고요. However, A도 마찬가지. A, however, 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lthough A, B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although A, B 또는 A, although B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은 A예요, B예요, 둘 다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A예요, B예요, 둘 다예요. B입니다, 여러분. 둘 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역적 구조에서 중요한 건 B예요. B. 그러니까 but, 그러나 그러면 이 통념이나 앞에 있는 오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 뒤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but, however, although가 있으면 어디에 주목한다?
뒤를 주목한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but이나 모든 however나 모든 although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근데 그걸 더 잘 판단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제 세부 사항을 줘요. 그리고 그 세부 사항에 맞는 끝에 결론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결론을 내는 구조, 결론 도출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럼 한번 볼게요. In conclusion, in short, in summary, therefore, thus, hence, so 이런 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죠. 당연히 결론을 내주는데 그 결론이 그 글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글의 요지가 될 것이고 그 글의 제목과 연관이 깊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부사항을 결론을 내는 이런 것들은 결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in other words 이 표현 주의하셔야 되며 자, 이 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빈칸 추론에서 나오면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A, in other words, B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in other words의 뜻은 다시 말해서예요. 됐죠? in other words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라고 했을 때 A, in other words, B 라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답은 있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됐죠? 둘 중 하나예요. A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B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즉 다시 말해서예요. in other words는. 그러면 A나 B나 문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A랑 B랑 문장이 같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요거 빈칸 추론에서 주로 사용될 방법이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in other words의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앞에나 뒤에나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갈게요. 유형 4번은 뭐냐면 두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주제일 수 있어요. 이걸 바로 비교 대조 구조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A on the other hand B가 있고요. A on the contrary B가 있고요. A while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자, 그럼 볼게요.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반면에라는 소리거든요. 반면에. 그러면 반면에니까 뭔가 역적 구조랑 비슷하니까 B가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둘 다 주제인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거예요. 자, 현석이는 착해. 근데 현석이는 못생겼어. 그런 대가 붙었죠.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현석이가 못생겼어가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석이가 못생겨서 얼마나 많은 단점을 갖고 있는지가 뒤에 문장이 나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현석이는 착해. 반면에 가끔 못된 짓도 해. 그러면 요런 게 미안해요. 다시 요것보다는 좀 더 나은 예가 있어요. 현석이는 착해. 반면에 철수는 조금 나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칠게요. 그러면 현석이와 철수를 비교하는 게 뭐예요? 이 글의 주제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철수만 주제인 것도 아니고요. 현석이만 주제인 것도 아니고요. 현석이랑 철수가 둘 다 주제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교 대조 구조의 경우에는 둘 다 주제라는 거, A, B 둘 다 주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제 막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30초 안에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30초 안에 다 찾아? 여러분들 딱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어떻게 30초 만에 되는지. 자, 지금 저는 목적을 수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 플러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뭐부터 보라고요? 선택지부터 보라고요. 왜? 처음 보는 문장 어떤 글인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위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글 전체를 어떻게 해요? 스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문장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글의 앞머리만 보는 거예요. 이 작업은. 됐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첫 번째 예증 구조예요. 얘를 들어주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면 그 앞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적 구조. 자,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반대되면 그 반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론 도출 구조. 앞이 중요해요? 결론 내는 게 중요해요? 결론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해요.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됐죠? 요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시그널 힌트들이 있어요. 시그널은 신호고요. 힌트는 힌트죠. 맞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답이 되는 중요한 힌트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시그널 힌트예요. 그러면 이 시그널 힌트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명령문 should, must, have to, would better, let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 you must do this.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얘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you'd better do this. 이걸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권유잖아요. 맞죠? You'd better protect the environment. 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because 어쩌고저쩌고 막 나열을 할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중요한 표현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ask, 요청합니다. 물어봤다 아니에요? 물어봤다는 시그널 힌트가 아니야. 뭐냐면 요구하는 거야. I ask you to do this. 난 네가 뭐 예를 들어서 local community center. I ask you to open the community center. 너는 그 지역 센터를 열어주도록 요청합니다라는 소리죠. 맞죠? 네가 지역 센터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ask 요청. 그 다음에 insist 주장합니다. 또는 suggest 제안합니다. 또는 order 명령합니다. 또는 urge 이 표현 잘 알아주세요. 촉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뭐 하도록 촉구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시그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lease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나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protecting environment is very good for our health.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필자가 주장하는 거는 필자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필자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더 비교급 The more you protect the environment, the more you will be happier. 자, 네가 더 환경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이 표현도 시그널 힌트예요. 쓰셨죠? 그 다음에 또 물음표, 대답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시그널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근데 여러분 시그널 힌트 목적 찾기를 할 때는요 주로 뭐가 등장할 거냐면 명령문이나 주장, 제안, 명령, 촉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답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시그널 힌트가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안 됩니다. 글의 구조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시그널 힌트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토픽 센텐스와 conclusion. 그러면 어떤 일정한 논설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토픽과 conclusion. 즉 앞문장, 뒷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제일 나쁜 악질 유형이 뭐냐면 목적, 주제, 제목, 요지 주장하는데 앞대가리, 뒷대가리만 해석해갖고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되고요. 앞대가리, 뒷대가리를 해석하는 건 글의 구조도 안 보이고 시그널 힌트도 안 보이면 그때 뭘 한다고? 앞대가리, 뒷대가리 가는 거예요. 드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다 해석하고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 근데 여러분 전체 다 해석해야 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런 지문이 뭐냐면 옛날에 이런 거예요. 다음 글의 교훈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었단 얘기예요. 2004년도 전의 이야기예요. 됐죠? 되게 옛날 이야기. 뭐냐면 이런 유형이었어요. 네. 어떤 왕이 이제 전쟁에서 맨날 이기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패배를 해갖고, 그 패배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실감이 되게 컸대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막 처박히면서 절대 안 나왔대요. 근데, 그 동굴 속에서 거미를 봤거든요? 근데 거미가 자꾸 거미줄을 치다가 동굴이다 보니까 이제 거미줄이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거미줄을 치는데 떨어지고 또 거미줄을 치는데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거미를 보면서 왕이 생각해요. 아, 거미도 저렇게 포기하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요. 왕이 다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글의 교훈으로 할 만한 것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때 답도 포기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방법, 뭐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든가 시그널 힌트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능은 그런 지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죽어도 못 냅니다.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내는 순간 빈칸 못 풀어요. 아시겠죠?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석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단락 구조를 보시든가요? 시그널 힌트를 찾으시던가요? 아니면 토픽 컨클루전을 해석했을 때 답은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해석하는 스토리텔링 지문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제 제목 풀 때는요. 그 다음에 7번 이제 선택지를 확인해보는 작업 하셔야죠. 자, 선택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 포도가 맛있다고 자꾸 그래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과일이 맛있다 이런 거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일이 맛있다라고 하는데 사과가 맛있다라는 지문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엽적인 선지나 포괄적인 선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죠? 글에 맞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07학년도 수능 지문이었을 거예요. 요런 지문이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됐죠? 온 가족이 다 같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1번이 뭐였냐면,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1번이 뭐였냐면, 안전벨트를 매자. 라는 1번이었고요. 2번은 뭐냐면, 안전벨트를 매서 사고를 줄이자. 이런, 사고 위험성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줄이자라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2번을 찍어서 다 틀려왔어요. 그런 지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추론을 집어넣어서 주제 제목을 찾아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추론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2017학년도 수능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네, 일단 뭐부터 본다 그랬어요? 적용 연습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게 지나갔죠, 오늘. 네, 다시 볼게요. 자, 일단 뭐부터 본다? 선택지를 본다. 그 다음 2번 뭐 한다? 글 전체를 스캔해본다. 그러면서 뭘 찾는다? 글의 구조나 시그널 힌트를 찾는 거야. 그걸 스캔하면서 찾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글의 구조가 뭐가 있는데? 예증 구조, 역적 구조, 결론 도출, 비교 대조 이런 구조들이 보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그널 힌트를 찾아. 혹시나 있다면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토픽 컨클루전 해석해.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해석해야 되는 지문인데 그렇게 나오는 지문이 잘 없어. 그 다음에 선택지를 확인해 본다. 됐죠? 그러면 나는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예요? 한국어 글쓰기 강좌에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외국인 학생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글의 내용으로 가볼게요. Want to improve your Korean writing?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뭔가 목적을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요거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 아니죠. Writing is an essential tool. 이거 아닐 거야. 맞죠? 이거 아닐 거야.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글쓰기 강좌가 있어야 돼. The Harang Writing Center offers a free tutoring program open to all international universities, students at our university. 중요한 문장이 아닐까? 아니죠. 중요한 문장 아닐 거야. 맞죠? 뭔가 Writing Center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어. 맞죠? Writing Center. 자, 그럼 볼게. We encoura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자, take advantage of 라는 거는 무엇을 이용하다. 이걸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인데 중요한 문장 아니겠죠? The program has always been very popular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굉장히 유명하대요. 중요한 문장 아니겠죠? Registration opens from November 28th for 3 days only.
아, 그러면 뭔가 등록이 오픈된다네? 맞죠? Once you're registered, we will match you with a perfect tutor and contact you to arrange your schedule. We are sure that you will be satisfied with our well-experienced tutors. Don't miss this great 뭐예요? 명령문이죠, 맞죠? 시그널 힌트예요. 요게 시그널 힌트예요. 됐죠? 명령문이야.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래. 뭘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한국어 글쓰기에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등록이 오픈됩니다. 라는 표현이고 앞에 봤더니 뭐가 있었어? 그렇죠. 라이팅 센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연해. 됐나요? 자, 요게 힌트인 거야. 되셨죠? 글 전체를 스캔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려고 이 글을 쓴 거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초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exercises 1부터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간은 몇 분이 걸려야 되냐면 총 3분 이내에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이요. 3분이면 되게 많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문제 3분 안에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3분 여러분들 스톱워치 재서 푸세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3분 안에 풀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푸시고 오셨죠?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볼게요. 1번 선택지부터 봐야지. 네,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 교육을 당부하려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시 휴교를 안내하려고, 재난 대응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학교 산불 대응 계획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려고, 학교에서 실시한 산불 대응 훈련 결과를 알리려고. 자, 그러면 요 글의 내용은 재난, 뭔가 산불 대응 중요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맞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네. 됐죠? 그러면 산불 대응 훈련을 했네? 얘네들 한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다음에 뭔가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가정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all students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information about the Westfield High School wildfire action plan sent home with students at the start of the year. 그러면 여기 일단 자, 그럼 볼게요. all students should have received should have pp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문법의 폐해인데 should have pp라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뭐 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맞지? 근데 여기서의 should have pp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까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받으셨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안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어야 합니다. 보냈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슈드피랑 약간 해석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wildfire, 산불과 관련된 대응 계획을 받았대요. 모든 부모들이. 맞죠? It is vital. 뭔가 필수적인 게 하나 나왔어. 그러면 뭔가 필수적이고 필수적이라는 표현은 뭔가 중요한 것 같죠? 그러면 요거 해석해 볼게요. 모든 학생과 직원들이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아는 거예요. what to do, should we face a wildfire. 이게 뭐냐면 우리가 should face, 우리가 이제 산불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되셨죠? 오케이. 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맞죠? The weather conditions for the start of this year. 어쩌라고. 맞죠? 네. The whole school rehearsed our 뭔가 이제 여러분 선택지에서 본 내용이 나온 거 같죠? rehearsed. 뭔가 리허설을 했네요. Our evacuation 예방인데요. 스포츠 센터에서 자, 그래서 the designated wildfire refuge, 그러니까 지정된이란 표현이야. designated. evacuation 혹시 몰랐던 친구들 예방, 대피, 피난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피를 했다는 거죠. 지정된 산불 refuge 뭐예요? 대피처, 피난처에서 이제 피난을 했다는 얘기예요.
and emergency lockdown procedures, 그런 긴급 통제 과정 during the first week of school, 학교의 첫 주 동안에 그런 걸 했단 얘기죠. 맞죠? 중요한 거, 이 글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가 뭘 했단 얘기예요? 산불 예방 훈련을 했단 얘기죠. 맞죠? 요 글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서 The students were impressive with the nature. 학생들이 뭐 어쩌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4번이죠. 학교 산불 대응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학교에서 실시한 산불 대응 훈련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답을 찾는 근거는요, 여러분. 요거죠. 요거. 자, 왜 이게 답이에요? 왜 이게 답 찾는 근거예요? 아셔야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선택지에서 뭐가 보였어? 산불 대응 훈련을 했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죠. 산불 대응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산불 대응 훈련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됐죠? 별다른 연결사가 없잖아요. 수능 원래 그래요. 수능은 연결사를 잘 안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고 요 글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걸 그래서 찾아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그래서 찾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1이 있고요. 자, 엑서사이즈 2는 상당히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엑서사이즈 2로 한번 가볼게요. 정답 5번이었고요. 1번은 2번 갈게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미안. 선택지부터 봐야지. 볼게. 부교수로의 승진 탈락, 부교수 임용 절차의 변경상, 학술 연구 과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종신재직권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정, 올해의 우수 교수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중에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될 표현 부교수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신재직권 심의위원회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현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글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글을 쓴 목적이 뭘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hile the tenure committee. 요게 뭐인 것 같아요? 종신재직권 위원회인 것 같다. 맞죠? 자, committee, 위원회라는 표현입니다. 자, consider your possible promotion to associate professor. 뭔가 이제 associate professor, 부교수고요. 부교수로의 승진을 고려했다라는 표현이죠. We all agree that you have made significant, 중요한데 이러지 마시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Contributions to the biology department in your teaching, and we congratulate you on being voted teacher of the year. 그래서 올해의 교수로 뭔가 이제 투표 받은 것을 축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맞죠?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5번이네요. 됐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5번 찍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절대 답 아니에요. 왜? 갈게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fter reviewing the list of your publications, however. 역점이 붙어 있군요. 그러면 앞에 문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럼 볼게요. 네 publication, 출판물들이란 표현입니다. 네 출판물들을 검토해 보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했냐면 withhold, 보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보류하기로 했냐면 the promotion to associate professor until a later date. 그러니까 네 부교수로의 승진을 좀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사람 부교수로의 승진을 신청했는데 그게 뭐 한 거예요? 까인 거죠. 맞죠? 쉽게 얘기합시다. 까였죠?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부교수로 승진 탈락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 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however 이라는 표현이죠. 5번을 찍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 역접은 뒷문장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됐나요? while은 반면에 뭐 이러면서 둘 다 중요해 이러면서 읽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맞지? 근데 여기서의 while은 뭐야? have a promising. 현재 진행형이죠. 미안해요. promising research. 현재 진행형 아니네요. 미안해요. 뭔가 이제 갖고 있지만 뭐 이런 표현이에요. 별로 중요한 표현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에서 답을 찾는 근거는 뭐였어요? 역접이었어요. 역접. 잘 기억하시고요. 3번 갈게요. 자, 3번. 한번 보죠. 시장조사 업체를 소개해달라. 고객 의견 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홍보하려고,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안내하려고. 자, 요 중에서 답이 있을까요? 맞죠? 근데 쉽사리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죠? At Metrobank, we try to provide banking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in order to accurately meet our customers' needs. 여기서 중요한 표현. meet이 여기서는 뭐냐면 needs, 필요라는 표현이죠. 필요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meet은 뭐냐면 충족시키다 라는 표현이에요. 충족시키다. 됐죠? 요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충족시키다 라는 표현 잘 나옵니다. 만나다 라는 표현 아니고요. To do this, it is essential. 필수적이래요. 뭔가 필수적이래. 뭐가 필수적이냐면 that we listen to our what our customers have to say.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대요. 됐죠? 우리 고객들이 말하려고 하는 걸 듣는 것이 필요하대요. We would like to, 우리는 뭐 하고 싶대요? We would like you to help us. 네가 네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맞죠? 그러면 이거 중요하겠네. 맞죠? 이 글을 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맞죠? By giving us, 뭘 함으로써? Your opinion of Metrobank services. 메트로뱅크의 그런 서비스에 관한 너의 의견을 우리한테 줌으로써 네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또는 요거에서 못 잡겠으면 asking, 우리는 요청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Independent, 독립적인 이제 시장조사 컴퍼니 MIC 리미티드한테 a number of, 요거 중요합니다. many라는 표현이죠. a number of는 뭐랑 같다고요? many. 많은 고객들한테 다음 몇 주 동안 인터뷰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맞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해달란 얘기예요? 답을 달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we would value your contribution and hope you will be able to help us if asked. 요청받으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고객 의견 조사에 좀 참여해달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되셨죠? 오케이. 3번 어렵지 않았고요. 4번 갈게요. 자, 여러분 볼게요. 고객 개인 신상 정보가 도용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가입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려고, 악성 쓰레기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려고,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다른 회사에 비해 비싼 점을 지적하려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의 팝업과 쓰레기 편지의 차단을 요구하려고. 뭐가 답일까요? 가해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딱 봤더니 뭐가 보여요? Therefore, I demand,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You stop these offensive and irritating communications and emails. 나는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네가 stop, 뭔가를 그만해달래요. 무엇을? 이런 공격적이고 짜증나는 그런 대화, communication, 그리고 이메일들을 뭐 하도록? 중지하도록 요청한대요. 됐죠? 그래서 offensive 하면 공격적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불쾌한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이런 불쾌하고 짜증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팝업 의사소통과 이메일들을 그만하도록 요청합니다라는 표현이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요거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한테 팝업과 쓰레기 편지들을 제발 좀 그만 보내라고 라는 표현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팝업 쓰레기 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맞죠? The pop-ups in particular are very disturbing and offensive. 스팸도 공격적이고요. 팝업도 괴롭히고요. 맞죠? I totally appalled at these messages. 이런 메시지에 즐겁했대요. 즐겁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글 전체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앞대가리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건 찾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 끊어달라는 표현이죠. 맞죠? 답은 5번이네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총 4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전 문제의 지문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몰랐던 단어, 내가 몰랐던 문장,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해설지 보면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래도 모르겠다. 이거는 왜 이런 지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학습 Q&A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든 답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답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사항들이 있어요. 1번부터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stop. 1번에 한번 볼게요. stop. 스태프가 셋째 줄에 있거든요. 자, 스태프라는 건요. 물건, 일이란 표현도 있지만 직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됐죠? 요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drill. drill은 훈련이라는 뜻, 연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됐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드릴도 있지만 훈련, 연습이란 표현의 드릴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 contribution 세 번째 줄 첫 단어. 자, 이거는 공헌, 기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salute. 가운데 있어요. salute.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withhold, 요거 잘 알아두세요. 보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두세요. 2번에 withhold 말고 withdraw. 자, withdraw는 철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취소하는 거야. withhold는 보류하는 거라면요. withdraw는 철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withdraw를 쓰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딱히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4번에 자, be eager to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be eager to 간절히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는 표현이죠. 맞죠? 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뭐 배웠어요? 목적 찾는 거 배웠어요. 목적 찾는 거. 됐죠? 여러분들 수능 특강 말고요. 네, 고3이나 또는 고1,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있죠?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거 계속해서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되셨죠?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선택지부터 본다. 무엇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글 전체를 스캔한다. 문구를 보면서 왠지 중요한 표현들 찾아낸다. 그러면서 뭘 하면서? 스캔을 하면서 글의 구조가 나온다든가, 자, 예증 구조, 역적 구조, 결론 도출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시그널 힌트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오시고 그게 안 보인다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 토픽 컨클루전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목적은 전부 다 거의 다 뭐로 찾았어요? 시그널로 찾았죠? 대부분.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되면 전체 다 해석하는데 이런 유형은 잘 없다. 그 다음에 7번 선택지 확인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Lecture 2 있죠? 주제 추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과 이제 주제 8문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exercises 1부터 8번까지 있어요. 요 방법 그대로 적용하셔서요. 요 방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요 방법 그대로 적용하셔서 8문제 풀어보세요. 자, 8문제 푸는데 총 몇 분을 드릴 거냐면 8분을 드릴 거예요. 되셨죠? 8분 안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한테 예습 부탁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주제 추론 게이트웨이 있죠? 대수능 21번 문제였거든요. 자, 요거 같이 풀고 마칠게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푸는지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The authority derived from the trustworthy
maps. 2번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caused by maps. 3번 ideologies lying beneath the objectivity of maps. 4번 the conditions essential to making a map accurate. 5번 subjectivity defining the creativity of map making. 자, 영어 선지가 있잖아요. 영어 선지. 그러면 영어 선지를 일일이 다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뭐 하냐면 중요한 것만 찾아오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중요해요? 지도가 중요하죠. 맞죠? 지도가 중요할 거야. 근데 그거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핵심은 지도일 거야. 맞죠? 지도일 거예요. 보세요. The precision of the lines of the map,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and or projection system,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Although, 자, although 보인다죠? 일단 동그라미 세 바퀴를 쳐보세요.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The finished map appears to express an authoritative truth about the world, separate from any interest and influences. 그럼 일단 중요한 표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The finished map에 있는 거죠. 맞죠? 앞에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The very trust that this apparent objectivity inspires is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ideology. However,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러나 뒷표현이 중요할 거야. Unnoticeably, maps do indeed reflect the worldviews of either their makers or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made.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이렇게 나와있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표현 어디에 있어요? Although 뒤에 있거나 however 뒤에 있거나 일단 그것부터 해석해 볼게요. The finished map, 그러니까 완성된 지도는요, appears to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express, 뭘 표현하냐면 an authoritative, 뭔가 이제 권위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대요. 세계에 관해서 separate from any interest and influence.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흥미와 그 다음에 영향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됐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무엇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대요? 권위적인 사실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뒤에 볼게요.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그 지도는 정말로 무엇을 반영하냐면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반영한대요. 무엇을? Either their makers or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그러니까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이나 또는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을 지지해준 사람의 그런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반영되었대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맞죠? 지도는 무엇이 반영돼 있다? 지도를 만드거나 또는 지도를 지지하는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무엇을 세계에 관한 무슨 사실을 표현한다? 권위적인 사실을 표현한다. 왜? 뭐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번 볼게요. The authority derived from trustworthy maps. 신뢰할 수 있는 지도에서 derive from. 어디에서 온, 어디에서 기인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에서 얻어지는 권위. 이 지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죠. 신뢰할 수 있는 지도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한번 볼게요.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caused by maps. 지도에 의해 야기되는 정치적인 사회적 갈등? 전혀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Ideologies lying beneath the objectivity of maps. 지도의 objectivity, 객관성에 숨어있는 그런 뭐예요? 그렇죠. 이념이죠.
지도의 객관성 밑에 숨어있는 이념들. 4번 The conditions essential to making a map accurate. 지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 완전 반대죠. 지도가 정확하지가 않다. 지금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4번 Subjectively define the creativity of mapmaking. 지도 제작의 창의성을 정의하는 그런 주관성 이런 것들. 주관성? 지도의 창의성?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왜 3번이에요? 자,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두 문장 해석해서 아는 사람은 진짜 두 문장에서 해석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를 보냐면 맨 밑에 문장을 봐요. 자, 이때 뭘 쓴다고요? 그렇죠. 단락도 다 받고 시그널도 다 받잖아. 그러면 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뭘 가랬어요? 토픽 컨클루전 벌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토픽 컨클루전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토픽을 한번 보세요. The precision. 자, the precision of lines of the map. 그러니까 지도의 선의 정확성. 그 다음에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or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어요. 맞죠? The precis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요것도 이제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스킬인데요. 뭔가 나열이 쫙 돼 있잖아요. 나열된 거는 다 버리세요. 나열된 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열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도의 정확성은 지도에게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의 아우라, 분위기를 줍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지도의 정확성에게 뭔가 지도의 정확성은 지도의 그런 객관성과 정확성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무엇을 준다는 얘기예요? 정확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although가 붙었죠. 그런데 무엇을 반영한대요? 권위적인 사실을 반영한대.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그런 지도들은 만드는 사람, 제작자나 제작자를 지원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있대. 맨 마지막 문장 봐봐요.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그러니까 지도가 convey,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야? 그렇죠. 간단하고 뭔가 이념적인 그런 메시지를 지도가 뭐 할 수 있대요? 전달할 수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지도는 객관적이야. 토픽만 보세요. 지도는 객관적이야. 맞죠? 근데 그 객관성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가 전달할 수 있는 이념적인 메시지들이 있다는 얘기야. 됐죠? 답은 3번이죠.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 토픽 컨클루전에 있었습니다만 역적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됐죠? 자, 요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대수능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21번은. 그래서 여러분 풀어보시라고요. 16부터 19쪽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 대수능 문제보다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